자, 서울시립대가 손인시립대, 오늘은 멋진 남자친구분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화에 나왔던 우리 남혁 이 스카우터 기장님 나오셨고요. 같이 나오신 분은 누구죠? 네, 저 도시행정학과 18학번 다니고 있는 정혁이라고 합니다. 네, 도시행정학과 18학번인데 무슨 회장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사실이고 작년 한 해 동안 했습니다. 무슨 회장이에요? 저 이제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갖고 왔나, 남혁?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 1화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스카우터 친구들에게 이제 그만 말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해외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같이 해외 봉사를 갔던 친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해외 봉사에서 아주 입담으로는 넘버원 정혁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두 분이. 오늘 간단한 썰, 기억에 제일 남았던 게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태권도 팀으로 함께 합류를 했었는데 사실 진짜 이 태권도를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캄보디아에 가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김남혁 사부님께 이 특후원을 받았던 게 일단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김남혁 사부님인가요? 왜 사부님이죠? 태권도 짱인가요? 제가 또 태권도에 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동아리를 계속하고 있었고, 네, 서울시립대학교 태권도부 회오리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태권도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1학년 때부터 해외봉사단에서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속 해왔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약간 사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남혁이 형이랑 그 전에 막 새벽까지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많은 팀원들이 참 힘들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가서 또 좋은 결과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남혁이 형이 또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형이 원래는 되게 이제 좀 성실하고 멋진 그런 사범의 이미지였는데 가서 한 2주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좀 많이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뭐가 달라요? 뭐 생양아치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뇌절이라고 하죠. 이제 뭐 2절, 3절, 4절, 뇌절로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뇌절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게 아트의 경지라고 보거든요. 남영은 뭐 그런 면에서 진짜 이 형이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라는 약간 좀 허당? 좋은 의미의 뭐 그런 또 추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해단식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형이 이제 거의 행사를 했다 하면 메인 진행을 맡게 되거든요. 많은 이제 단원들이 지금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뭐 뒤풀이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네, 오늘 옆에 청정생고기에서 네, 좋겠다. 맛있겠다. 해단식이 뭐 상장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상장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네. 몇 명 학생들한테 우수활동상 아니면 뭐 보고서상 이런 거를 주기는 하는데 이번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장을 만들어 보자. 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스트 뇌절상. 근데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런 상장들을 다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해외봉사는 몇 명이나 갔어요? 저희가 이제 학생 단원이 21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인솔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3분에서 4분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해외봉사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네, 우선은 해외 봉사에 대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도 우리 대학 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회공헌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학예와 동계로 나뉘어서 학예에는 주로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가고 동계에서는 라오스 그리고 이번에는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기 중에 준비를 하고 방학 중에는 직접 현지를 가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봉사를 하기도 하고 노력 봉사 그 외에 학교에서 지정된 추가적인 색다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선발을 하고 뭔가 교육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한 다음에 방학이 되면 가서 봉사를 하는 거구나. 이번엔 두 사람 다 보면 무슨 팀이었나요? 딱 보니까 뭐 몸쓰는 팀인데. 저희는 또 가드닝 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가든 만들었던 정원 팀입니까? 정원은 뭐 이제 다 같이 만들었지만 네. 저희 태권도 팀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태권도. 무거운 거 들고 네. 이제 좀 더 무거운 거 이제 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네요. 학기 중에 어떻게 뽑는지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사실 뽑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는 뭐 모두 전원 공통으로는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공지를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뭐 1차 서류 그리고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뽑게 되는데 그 뽑는 전형에서는 뭐 이제 태권도 특기자를 따로 뽑거나 뭐 예술 홍보 부분 특기자를 따로 뽑는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이제 일반 전형으로 이제 뽑혔거든요. 이제 올라운더 플레이어들만 이제 뽑히는 자리인데 또 감사하게도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뽑는 거예요? 뭐 전 기수 학생들이 뽑나요? 아니 학생과에서 뽑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는 올라운더이기도 하고 입담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뽑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입담으로 뭐 봉사를 합니까? 아니 그 학생들을 프로 봉사하네요. 너그럽게 이제 대하는데 아. 대신에 거기서도 너무 딱딱하게 대하지 않고 이제 학생들을 약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네, 여기 옆에 앉아 있는 혁이가 아닐까. 지난번 녹음에서 남혁이가 그 해외 봉사 가면 다 커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커플 되는 거 많이 보고 왔어요 했는데 요 우리 정혁 친구는 뭐 없나요? 아니면 원래 있었나요? 저는 이제 일말의 구설수도 없이 아주 클린하게 봉사만 하고 왔습니다. 아 성과를 이루지 못했군요. 전 뭐 실패한 봉사활동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22년 2학기가 되겠네요.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마지막 날에 후다닥 지원서를 써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만큼의 이 무게를 갖는 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우당탕탕 면접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붙어 버려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너무 이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도 잘하고 장기도 많고 끼도 많고 열정도 많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야간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거의 이제 수업 하나를 더 수강하는 것처럼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정말 몸치인데 정말 이 태권도는 그 하나의 좀 행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암기도 잘해야 되고 뭐 유연성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남혁이 형을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뭐 태권도로 뭐 마샤라츠 쇼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저희 태권무 해가지고 아, 네, 직접 그래서 이제 공연.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기본기가 없으면 암기를 해야 되고 근데 암기 시간이 너무 짧고 네. 기말고사가 껴 있으니까 와 정말 고생해준 저희 아 단원들 리스펙합니다. 거의 학기 말에 선발을 하고 그때 이제 떠나기 직전까지 교육을 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게 해외 봉사가 3월이랑 9월에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못 가다가 갑자기 돼서 10월에 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좀 빠듯하지 않았나. 캄보디아는 어떻게 가요? 뭐 직행이 있나요? 직강이 그 항공사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는 타고 갔었고요. 이제 갈 때는 이 맞바람이 불어서 한 6시간 그리고 올 때는 맞바람이 아니라서 좀 스무스하게 와가지고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야, 좀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뭐 봉사가 아니라 해외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체가 되게 설레고 그냥 공항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가슴 뛰는 아 공항 그런 냄새. 기억이었습니다. 좌석을 지정을 할 때 같이 앉을 친구랑 이제 짜고 네. 저렇게 좌석을 지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냥 이제 지정을 했더니 옆에 이제 교수님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제 독서를 하면서 날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를 좀 하다가 보니까 금세 어두워져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그냥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 국제선이면은 술도 주지 않아요? 코로나라서 술을 안 주나? 와인을 제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인이랑 맥주 주는데 네네. 마시고 싶었는데 저 바로 뒷자리에 혁이랑 교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거기서 리필 하면 조금 눈치가 보여서 아니 왜? 아 그렇게 아주 이제 캄보디아에 날라갔단 말이죠. 뭐 숙소는 어땠어요? 숙소도 궁금하네요. 와 숙소 진짜 대박이었어요. 뭐 호텔 뭐 이런 데를 줬어요? 숙소는 제가 뭐 사실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제 해외 봉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런 열악한 캠프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저희가 묵었던 곳은 뭐 제가 이제 사용하는 한 야놀자 기준으로 한 4.7점 정도 아주 준수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도시였으니까. 네네 수도에 있고 이게 그래도 구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편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뭐 부대 시설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쌀국수를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딱 아, 세팅을 해주시는데 이제 면만 삶아주시고 먹고 싶은 거 넣어서 먹을 수 있게. 아, 여러 이제 또 조식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조식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아침을 잘 안 먹는 게 좀 대학생들한테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잘 먹지 않는데 저희 태권도 팀은 우리 남혁이 형이 우리는 조식이 필수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해가지고 조식을 항상 집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이제 군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아침을 다 같이 줄 서서 먹는 거는 군대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아, 재밌었겠다 그런 게. 진짜 다 추억이죠. 근데 먹으면서 아마 다들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할 이유가 있나요? 원망했어? 그 우리가 이제 첫날 같은 경우는 급하게 어떤 수정 사항이 생겨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숙면을 취하고 이 공식 일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1시간 30분을 잤느냐? 조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밀어 넣었죠. 아,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색다른 이색적인 지역에 처음 가는 식당에는 이 함정 메뉴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정 메뉴를 첫날에는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먹었죠. 그래서 아주 큰 이제 변을 당할 뻔한 그런 암살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음식은 어때요? 뭐 고수 이런 허브가 많나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생소하다 이런 맛은 아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간이 조금 더 짠 느낌은 있는데 그게 한식의 짠맛과도 조금 다릅니다. 좀 시큼한 맛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메인 요리나 이 건더기나 이런데 고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 육식주의자들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동남아 중에서는 관광지로 많이 유명하진 않잖아요. 해봐야 저 앙코르와트 인근.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이런 그 가이드가 없으니까 네네. 현지 사람들이 먹는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다 고수가 다 빠져가지고 들어가고 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이거 맛 왜 이래? 알고 보면 이제 동남아 향신료 맛인데 사실 저는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제일 너무 맛있게 먹었고 첫날에 이제 1시간 반 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해명을 해보자면 네네. 저희가 팀 규칙으로 식사를 항상 하기가 딱 있었고 어. 제 첫날에 1시간 반 자자마자 모든 방에 다 가가지고 야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본인이 완장제라고 싶어서 갔네. 남영이 또 이런 단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태권도는 보통 개인전이 많은데 네. 유독 이제 단체를 좋아하더라고요. 축구나 이런 걸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식사는 그 캄보디아 안에도 그 저희가 방문한 프놈펜에도 한식당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식당에서 거의 매일 저녁을 소화했었습니다. 똥꼬집? 최고집이라고. 아, 네, 또 최씨들이 또 이제 고집이 또 상당하잖아요. 네네. 최고집을 거의 매일 같이 가면서 메뉴는 매일 바뀌고 사장님은 매일 보고 인사하고 내일 저희는 인사가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고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봐요. 앙코르와트는 언제 갔어요? 봉사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저희가 문화 탐방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또 캄보디아 하면 빠질 수 없는 이것 앙코르와트를 가야겠죠. 그래서 유적지들 탐방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저희는 프놈펜 이제 수도에서 시엠립이라고 한 6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을 한 곳에서 이제 이틀 정도를 묵었나요 우리가? 하루를 묵었나요? 이틀 묵었나요? 정확히는 이틀인데 네. 이제 막상 하루. 약간 꽉 채운 2박 느낌이었죠. 네. 그날의 일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엠립을 출발하는 날 오전에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 버스가 퍼진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제가 98년생인데 최소 연식이 한 현대 한 90년대의 버스 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버스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당일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이제 새 버스를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그 버스가 올 때 동안 저희는
그래도 이런 게 진짜 여행에서 변수인데 저는 이 패키지 여행에서 이런 변수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퍼져서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이제 달리다가 안 퍼진 게 어디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렇죠. 도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센트럴 마켓이라고 그 우리로 치면 약간 큰 보이죠. 도매 시장 그 전통 시장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6시간을 달렸죠. 원래는 CM립에서 점심부터 일정이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한 저녁부터 먹었나요? 그치 우리 저녁 가가지고 삼겹살 먹고 그렇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삼겹살. 거기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안 가리고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네네. 네. 안 가립니다. 닭고기 다 먹을 수 있어요. 잘 없을 뿐이지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앙코르와트는 어땠어요? 가보고 싶은 곳인데. 원숭이가 많아요. 아, 앙코르와트가 되게 웅장하고 정말 어떤 문화 유적을 봤을 때 정말 신비롭다라는 감정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던 그런 문화재였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접하는 그 앙코르와트가 오리지널이고 네네. 그리고 이 앙코르와트 사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앙코르와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원이 3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다 둘러보고 제일 메인 앙코르와트를 마지막에 이제 둘러보면서 일정을 마무리했었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기엔 되게 산 위에 있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때요? 평지. 평지예요? 완전 네. 평지입니다. 어, 전혀 오르막도 없고 이제 오르막이라 하면은 뭐 계단 정도밖에 없죠. 사원 안에서. 딱 가볼만 한데 네. 여름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산 언덕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 사진을 항상 봤으니까. 나무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냥 쫙쫙 땀 쫙쫙. 네, 저희가 일정 마쳤을 때가 거의 저녁이었는데 이제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지면서 그 앙코르와트에서 퇴장을 할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정말 기억에 선명할 정도로 되게 예쁜 곳입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봉사했던 날은 어떤 식으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 저희가 일단 교육 봉사하는 기관이 2군데였는데 이제 미래로 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개척을 하신 그런 학교예요. 거기에서 이제 초등생 아이들 봉사를 했었고 그거에 앞서 가지고 CKCC라고 하는 한국 캄보디아 협력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 코이카에서 이제 지어준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한국의 어떤 문화센터 관공서 건물과 이 마감까지 똑같거든요. 디자인과 어떤 그 분위기 정말 한국 관공서랑 정말 똑같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약간 어학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돈을 내고 한국 문화 그다음에 한국 컨텐츠를 이제 수강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정말 나이에 구분 없이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저희가 그 개설된 클래스에서 태권도 수업을 했었고 CKCC에서 4번의 봉사활동을 마친 이후에 미래로 학교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생 아이들과 뭐 체육, 보건, 태권도 그리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뭐 미술, 한국어, 한국 문화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학년별로 매일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미래로 학교 그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한국 왔는데도 인스타그램 DM 갑자기 막 영상 통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아유, 뭐 어린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합니까? 거의 핸드폰 보급률이 장난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네, 다들 하나씩 있는데 계속 막 핸드폰이 윙윙 거리니까 받았는데 또 보고 싶다고 언제 오냐고 10밤 자고 간다고 했죠. 헐, 거짓말쟁이. 걔네들이랑은 무슨 언어로 소통해요, 그러면? 영어로 하는데 대신에 네. 이제 구글 번역기 이용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크메르어가 예.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번역기에 보시면 크메르어로 번역을 해서 바로 DM으로 바로 쏴주고 안녕 하듯이 손만 이제 뭐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정말로 그 공 하나만 던져줘도 세상 행복하게 놀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네. 저도 보면서 내가 뭔가 가진 거에 좀 더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능력 때문에만 생긴 게 아니란 거를 항상 기억해야겠다는 그런 교훈도 전 또 얻었거든요.
그래서 참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을 준 아이들에게 지금도 너무 고맙습니다. 해외 봉사 갔다 와 보니까 이런 걸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앞으로 지원해 보고 싶은 친구들한테.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건강입니다. 일단 강한 체력과 정신력, 체력은 공력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이제 다가올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봉사라고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가드닝 저희 직접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플로깅도 저희가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벽화 작업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노력봉사를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순간 이게 좀 방송에서 좀 부적절한 말을 할 뻔했는데 아무튼 가드닝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저는 앙코르와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뭐 크고 광활한 이 유적지를 봤을 때 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 가드닝을 한번 해보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내가 볼 때 그때 누가 얘기했는데 해외 봉사단 한 1년만 열심히 고생하면 앙코르와트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체력을 좀 보는 걸 선발 과정에서부터 좀 보나요? 아니요, 안 봅니다. 딱히 그런 건 안 없었고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쭤봤을 때 네. 어떤 정량적인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착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유심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지? 사실상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좀 착한 거에 또 들어가는 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활동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성실함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나 보네요. 힘든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이제 해외봉사단에서 어떤 팀원들 간의 그런 불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 보면은 확실히 어떤 긴 기간 준비해서 낯선 환경에 떨어졌을 때 그런 갈등 관리나 이런 걸 좀 잘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봉사 가보고 싶어하는 친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꼭 가세요. 대학 생활을 할 때 우리 대학에서는 무조건 한 사람당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기회인데 1화를 찍을 때도 저희 스카우터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꼭 가야 됩니다.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발전하는 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어려운 사람을 뭐 돕고 뭐 엄청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막 그러한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색다른 공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었던 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수행을 해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떤 갈등을 관리하고 또 뭔가 결과물로 낼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게 자기 발전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활동에 흥미가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꼭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해외 봉사 가서 얼마 정도 쓰고 오셨어요? 참가비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저는 이제 150불을 챙겨갔는데 150불을 다 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달러 지폐를 가져갔거든요. 이거를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줬던 게 그 캄보디아에서는 2달러를 쓰지 않는데요. 이게 위조 뭐 사건도 있었었고 그리고 약간 어떤 뭐 부적 같은 의미여서 통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달러만 한 50달러 가까이가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이걸 그냥 가져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선물샵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물건을 사면서 2달러를 받아주셔가지고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왔었죠. 거기 미국 달러 쓸 수 있는 동네예요? 네네. 이제 그 나라가 거래를 할 때 그 본국 화폐인 그 뭐였죠? 리엘과 그리고 달러를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아직까지도 달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도 공식 통화가 달러였는데 이제 자국 화폐를 좀 이렇게 사용을 촉진시키려고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도 대부분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슈퍼 같은 데 가면 가격이 달러랑 리엘로 표시가 네, 다 돼 있는 다 돼 거예요? 있어요. 네네. 오, 신기하다. 거기서 이제 달러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돈 더 쓰자 하는 게 결국엔 정책으로 와가지고 거스름돈은 절반은 달러, 절반은 무조건 리엘로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이제 거스름돈은. 본인은 얼마 정도 쓰고 왔어요? 저는 100달러 조금 넘게 들고 갔는데 정말 하나도 없이 다 썼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같이 동행했던 그 교직원 선생님하고 이제 앙코르와트 내고항 또 한 편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내고하고 뭐 하우마치 해가지고 많이 깎고 그렇게 해서 사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살짝의 팁을 드린다면은 무조건 처음 부른 가격에서 3분의 1을 부른 다음에 조금씩 타협을 보다가 한 50% 가격에 구매를 하면은 좀 적당한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단식하고 뭐 디프리도 할 것 같은데 같이 고생했던 이번에 뭐라 해야 되죠? 같이 했던 봉사단 단원들? 친구들, 단원 친구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혹시 이걸 듣는다면? 일단 저는 사실 이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들 끼도 넘치고 잘하는 게 있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서 초반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 남겨온 것 같아서 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그 자체, 그 시간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이 해봄이라는 그 단체가 하나의 어떤 좋은 네트워크로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학년이고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좀 소속이 없습니다. 다 이제 과에서도 저희 입지가 이제 다 없어졌고 저희 이제 거의 FA거든요. FA들끼리 좀 뭉쳐서 또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가는 길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시간과 좋은 기회로 만들어진 인연인데 뭐 자주는 못 보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고 비슷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모이자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꼭 두 분 중에 한 분이 모이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꼭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학생 해외봉사, 특히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해외봉사는 어떤지 바로 2달 전에 해외봉사를 갔다 오셨던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